속보입니다. 국내 첫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물과 사람 모두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인도에서는 지난달에만 확진 환자 13명 중 10명이 사망한 공포의 병입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구토 증상을 보이며 환자의 분비물과 체액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보건부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인도 방문 후 2주 내에 해당 증상이 보일 시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덕규 환자분 들어오세요. 유덕규 환자님. 예.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1년 전쯤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기침은 언제부터 하세요? 며칠 됐어요. 예. 기침할 때마다 너무 아파요. 열 좀 재볼게요. 입에서 동긴 콱콱 나. 39.5도요, 쌤. 저도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재볼게요. (38.6도예요) 셔틀버스에서 저분 옆에 앉아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열이...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2, 3일 전부터 구토를 했어요. 혹시 최근에 해외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비행기 안 탄 지 뭐 40년도 넘었는데. 참, 지난주에 해외 출장 다녀오신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 있어요. 어디 출장이요? 인도요. 잠시만요. 잠시만. 고열에 두통, 구토. 이거 혹시 설마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떴잖아요. 선생님, 이 아이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애가 열이 많이 나요. 불덩이에요. 저 애도 아까 셔틀버스 같이 타고 왔어요. 벌써 다 퍼진 거 아니에요? 말이 돼? 잠복기가 5일 이상인데 이렇게 빨리 퍼진다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야? 황 선생. 자, 센터 폐쇄해야 돼요. 폐쇄요? 일단은 우리 병원 자체 대응 매뉴얼대로 진행합니다. 자, 우선은 의심 환자부터 시술방에 격리하고요. 네. 제가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보호 장비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의심 환자가 지난주에 만났다고 했던 분, 인도 출장 다녀왔다 했으니까 증상 파악해야 돼요. 질병관리본부에 협조 요청해서 빨리 알아보세요. 차 교수님 오고 계시는데 여쭤보고 센터 폐쇄하면 안 될까요? 차 교수님이요? 자, 지금 움직여야 돼요. 빨리 움직여. 안 돼. 교수님은 여기 들어오면 절대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교수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의심 환자 지금 상태는 어때? 일단은 시술방에 격리했는데요.
강 선생, 괜찮아? 네. 강 선생? 어떤 강 선생을 말함? 강시영한테 무슨 일 있어? 조금 전에 의심 환자의 각혈을 오래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 일 있어요, 교수님?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안에 있어. 센터 폐쇄요. 왜 바이러스요? 독감이나 장염 증세와 비슷해서 일단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우선 혈액이랑 인후도말 채취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환자랑 같이 있어?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센터로 들어오신 거 아니죠? 센터 앞이야. 절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센터 앞에도 계시지 마세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계세요. 넌 어때? 네? 각혈 맞았다면서? 괜찮아요. 보호복은 착용했어? 네. 다 착용했어요. 환자는? 현재는 진정됐는데 숨쉬기 어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리고요, 교수님. 센터의 다른 환자 몇 명도 발열이랑 구토 증상이 시작됐어요. 이 환자랑 같은 버스를 타고 왔다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곧 나머지 환자들한테 강시영, 네. 지금 네 옆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도 면역성이 약한 고위험군들이지.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이 환자가 확진되고 나머지 환자들한테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야. 하지만 아직은 몰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 마. 대신 그보다 나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이보다 나은 경우의 수요? 예를 들어 이 환자가 니파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하지만 전염성이 없는 다른 병일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0.00001%의 환자 기억해? 네. 해보자 그때처럼. 할 수 있어. 너하고 나 같이. 네. 네, 교수님. 좋아. 그럼 처음부터 환자가 뭐 때문에 병원에 갔지? 만성 두통, 피로감, 식욕 부진이 1년 넘게 지속됐고요. 인도를 다녀온 지인을 만난 뒤 기침, 구토, 발열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기침, 구토, 발열은 니파 바이러스 증상이지만 식욕 부진은 해당이 안 돼. 게다가 두통과 피로감이 1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면 다른 원인 때문일 수 있어. 일단 검사부터 해보자. 네. PCR 검사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고 CBC 등 기본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완료했습니다. 좋아. 청진해봤어? 네. 영상도 안 좋았어요. 체스트 엑스를 찍어봐. 네. 환자분. 교수님, 환자 펄스 200까지 오릅니다. 프리비 블록 2에. 네. 침 눌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 환자분이 가슴에 압박감이 있답니다.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환자분, 천천히 일어나 보시겠어요? 가슴 엑스레이 찍어볼 테니까요. 그쪽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환자분, 왜 그래? 교수님 환자분이 좀 이상해요. 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빨리 환자 살펴봐. 그 외에 어떤 증상이 있지? 환자분, 이쪽으로 좀 앉아보세요. 혹시 마비 증상? 혈의 감각 어떠세요? 다 느껴지세요? 감각 다 느껴지세요? 마비 증세는 없어요. 디스오리엔테이션인 건가?
그러면 혹시 무슨 소리야? 강시영, 왜요, 교수님? 강시영, 강시영, 대답해, 강시영. 이유준 선생한테 빨리 전화해봐. 강 선생. 강 선생. 선생. 아직 의심 없습니다. 알았어. 교수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강 선생. 강 선생. 강 선생. 우린 볼 수 강 선생. 없잖아. 다쳐버린 꿈처럼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진 그대 모습 상처뿐인 그대 아픔에 내가 닿지 못해도 유독 교수는 어때? 명처럼 날 시전은 진정됐습니다. 환자 상태 봐. 슬픈 하루에 강시영, 해도 정신 들어. 그대 곁에 교수님, 희미한 교수님이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왜 여기 계세요? 시아는 어때? 잘 보여? 왜 들어오셨냐고요? 살짝 붓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지럽거나 메스껍진 않아? 감각은 어때? 느껴지니? 교수님, 대답해. 괜찮아요. 그럼 천천히 일어나. 근데 교수님이 왜 오셨어요?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일어나. 괜찮아? 네, 괜찮아요. 환자 어때요? 아까 시절 있었는데. 뭐 빈맥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안정됐어. 신기하지. 증상이 전신에 걸쳐 있어. 호흡기, 순환기, 신경, 대사.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병명이 뭔지 찾아내는 거. 물론 니파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말 하실 거예요? 전염성도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예요. 거기다 교수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거 모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인질극이라고 상상해봐. 환자 몸속에 있는 어떤 병이 인질봐. 그 때문에 여기에 갇힌 우리와 다른 환자들이 인질. 그리고 나는 네고시에이터.
재밌으세요? 재미있겠어? 네 말대로 난 누구보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와. 최대한 빨리 인질범을 제압하고 모두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보호장비 하나도 벗지 마세요. 여기서 나갈 때까지 단 하나도요. 보기가 빠르네. 제가 나가란다고 나가실 교수님도 아니고 여기서 가만히 계실 분은 더더욱 아니니까요. 말하는 제 입만 아프죠. 그러게 누가 넘어지래? 이우준 선생. 예? 자, 집중해. 보다시피 모든 계통의 질환이 열려 있어. 교수님,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환자가 지난주에 만났다는 인도 다녀온 지인이 상태가 어떻대? 귀국 직후 약간의 미열이 있었고 이틀 정도 지속되다 지금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경미한 또는 무증상 감염도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니파 바이러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열려 있지.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도 분명히 있어. 여기서는 전신 CT도 MRI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진단이 될까요? 해봐야지. 의사가 검사기기 역할을 대신하면서. 의사가 검사기기 역할을요? 다들 내 목소리 들려? 네. 네. 68세 남자. 1년 전부터 시작된 만성 두통, 식욕 부진, 피로감으로 내원. 얼마 전부터 구토, 발열, 흉통이 시작됐고 현재 빈맥, 디스오리엔테이션, 시저, 심기 항진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상태야. 교수님은 의심 환자가 니파 바이러스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셔. 지금부터 각각 한 계통씩 맡아서 전신 질환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병을 찾을 거야. 1년차 김원희는 폐. 네. 2년차 강시영은 심장. 네. 3년차 강미래는 대사질환. 네. 4년차 허준은 뇌. 네. 그리고 이유준 쌤은 소화기. 예. 통합은 내가 담당한다. 시작해. 예. 네. 교수님, 혹시 만성 폐질환 중 하나 아닐까요? 흉부통증, 피로, 신경항진에 해당됩니다. 심장은 고혈압, 비만, 흡연, 당뇨 등 심장에 영향을 줄 조건은 없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히스토리도 없고요. 엑스레이는 어때? 뉴모닉 인필트레이션 약간 있습니다. 유머리 인필트레이션. 다음. 뇌와 척수에 발생한 동정맥 기형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두통, 발작, 감각 이상이 설명됩니다. 환자 이름이 유덕규 맞아요? 맞아요. 그건 왜요? 혹시 머리가 백발이고요? 강 선생도 보안실인가? 환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 제일 좋네. 잘 아는 사이? 의료봉사할 때 몇 번 뵀던 분이라 잘 알진 못하지만 그분 직업은 알아요. 뭔데? 카톨릭 신부예요. 어떤 사람이었지? 종교인으로든 일반인으로든. 종교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나 언행이 일치하는 분이에요. 봉사활동이며 선행도 누구보다 헌신적이고요. 가끔 의문이 되니까. 저는 무교지만 진짜 궁금해요. 신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 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왜 아프게 할까요? 그게 종교니까. 아프게 하는 게 종교라고요? 그분 지금 체격이 어때요? 말랐어요? 네. 왜요? 증상 하나 추가해요. 급격한 체중 감소. 불과 반년 전쯤 봤을 때보다 최소 20kg 이상 체중이 줄은 것 같아요. 그땐 몸집이 꽤 있으셨거든요. 체중 감소를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이 있나? 아니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암이나 감염 가능성은 알 수 없고요. 흔한 노인병 하나 없이 건강하던 사람 왜 1년 전부터 이 많은 증상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환자분,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유덕기 환자분.
저는 마취통증학과 교수 차요한입니다. 제 말 들리세요? 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 몇 달 체중이 급격하게 줄으셨는데 맞습니까? 왜 그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단순한 식욕 부족으로는 이렇게 단기간에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구토를 하고 살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태에는 수면제 처방 기록이 없던데요. 혹시 병원 말고 다른 데서 약을 구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환자분,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비밀은 보장됩니다. 저희는 환자분의 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수면제를 복용하셨고 처방 기록이 없는지. 처방받은 게 아니에요. 먹은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는 해결됐네요. 수면제 성분 과다 복용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토만으로 이렇게까지 살이 빠질까요? 제병 아마 낫지 않을 겁니다. 원인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죠? 나으려고 병원 오신 거 아닌가요? 낫고 싶지요. 하지만 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회개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당신 지금 소리 내봐. 체온에 문제가 생겼어. 세츄레이션 BP 떨어집니다. 오토 주고 에피프린 11g. 플로 들어주게. 네. 교수님, 환자분 턱 아래가 부어 있어요. 림프절 비대. 이게 감염이거나 종양이 있다는 뜻인데 종양이라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림프절 비대, 방향감각 상실, 청각 상실. 전부 감염 때문일 수 있어. 도대체 뭘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 기록이 깨끗했는데 전조 증상도 주증상도 없이 왜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쏟아져 나온 거죠? 잠복기. 잠복기가 긴 병이 1년 전부터 발현된 거라면? 그런 건 주로 해외에서 옮기는 병이잖아요. 해외 다녀온 적 없다 그랬죠? 네. 비행기 안 탄 지 40년 됐다고 했어요. 40년? 그럼 40년 전엔 해외를 나갔던 적이 있다는 건가? 그건 잘...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전쟁. 뭐? 전쟁이라고 했어요. 환자가 호흡곤란 오기 직전에. 설마 그럼 아까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했던 것도 참전했다는 얘기인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모아왔던 것도 그럼 참전했던 기억 때문에. 그 전쟁이 해외에서 일어났던 거라면? 유도큐 환자 만 68세 1950년생 따라서 최소 1970년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어야 돼요. 50년생 한국 남자가 참전할 수 있는 전쟁이라면 베트남 전이겠지. 맞아요. 신부님 따라서 의료봉사 갔을 때 베트남 참전했던 분들을 만났었어요. 아유, 그러시죠.
멜리오이도시스. 잠복기가 긴 병이고 베테랑에서 옮겼다면 멜리오이도시스야. 멜리오이도시스라면 혹시 유비저라고도 하는. 맞아, 유비죠. 44년이나 균에 잠복해 있었다고요? 63년 만에 발현된 케이스도 있어. 심지어 그 환자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경우. 교수님 말씀이 맞아. 잠복기도 길지만 증상이 전신에 걸쳐 있다 보니 진단이 어려워서 보통 폐혈증으로 발전할 때까지 원인을 찾지 못해. 전염성은 거의 없지만 치사율은 4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왜요, 교수님? 확증이 필요해. 몸에 염증이 있다면 멜리오이도시스가 확실하니까. 귀예요. 갑자기 안 들렸던 것도 그럼. 전신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중이염이야. 이미 염증이 시작됐으니까 빨리 확진하고 치료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확진 검사가 안 돼. 폐혈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서둘러야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 네. 결과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내 지금 환자가 아무 말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우린 볼 수 없잖아. 다쳐버린 꿈처럼. 열은 없어요. 혈압 볼게요. 내가 잘게. 제가 할게요. 팔 드세요. 남겨진 그대 모습. 상처뿐인 그대 아픔에 내가 닿지 못해도 운명처럼 나는 피할 수가 없어. 슬픈 하루에 아파해도 난 지금 정상이에요. 폴스 체크할게요. 환자 보고 와서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난 항상 그댈 믿고 있죠. 그대 곁에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 그대 곁에 있어요. 내 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감염 환자 옆에 교수님이 있는데 걱정이 돼서 미치겠는데 더 미치겠는 건 전 두려운데 교수님은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알아요. 교수님은 절대 안 변할 거라는 거. 그렇게 피멍이 들 때까지 환자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할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변하려고요. 제가 교수님을 이해해 보려고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셨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